네, 주식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정지우 위원이 코스피 5,000선 꿈이 아니라고 이번 주 마지막 저가 매수 노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상대로 코스피 지수는 연일 연고점을 경신을 했고요. 한 주 동안에 두 자릿수 급등한 종목 물론이고 이번 주에도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포착주 5종목 공개가 되고요. 그 이후에 공개 방송도 이어지니까요.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간밤 마감한 미증시부터 체크해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보내는 관세 서원을 공개하면서 다시 관세 압박에 3대 지수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장중에 양전하기도 했지만 약보합 마감했고요. 그래도 전 세계 시총 유일한 4조 기업인 엔비디아는 4일 연속 상승하면서 시총 4조 220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시장 마감가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는 이번 주 3,059선에서 시작을 해서 매일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어제는 거의 4년 만에 장중 3,200선도 돌파를 했고요. 종가는 약보합권에서 형성을 했네요. 코스닥은 이번 주 내내 올랐습니다. 월요일에 778선에서 시작을 해서 어제 13거래일 만에 다시 800선을 회복해냈습니다. 네, 근데 지수가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종목들이 다 같이 잘 가는 건 아니죠. 종목 고민 오늘 해결해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02786-1022-1023번,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4년 연속 대상에 또 올해 1분기 단독 대상에 이어서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상까지 싹쓸이한 정지우 위원 모셔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네,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의 기법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한 주부터 정리해 볼 텐데 이번 주도 정말 이슈들이 많았어요. 체크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예, 제가 이번 주 한 주 먼저 정리해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제 상반기에 스테이블 코인에 제가 했던 말씀 얘기들인데 꽂혔습니다. 예,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움직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안 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더진 같은 경우도 벌써 설명드리고 100%에 가까운 상승세가 좀 이루어졌고 헥토 파이낸셜도 뭐 이번 주 좀 급등 랠리가 좀 나왔죠. 예, 그리고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주도주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죠. 100% 상승세가 좀 나왔었고 이 NHN KCP 같은 경우도 제가 평일날 좀 설명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는데 이런 기업들이 또 완벽한 기업이었죠.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부각이 되는데 뭐 NHN KCP는 단기 좀 매도권, 과일권에 좀 이제 임박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상반기 또 이렇게 핫했다라고 하면 하반기도 아마 이 중장기는 월봉이 그렇게 꼭대기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기간 조정을 받고 또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대신 이제 바닥권은 좀 지난 상태죠. 바닥권은 제가 설명드렸던 4월달, 5월달 때가 매수 급소였죠. 그래서 하반기도 이제 또 새로운 또 주도 업종이 또 새롭게 바닥권에 있는 게 탄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하반기 장이 만약에 간다라고 가정하면 또 스테이블 코인도 좀 더 고점을 높여나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뭐 통화 주권을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육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내에서도 아마 카카오 관련주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아마존, 월마트 같은 기업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월마트라든지 아마존, 이제 글로벌 또 이커머스 기업들 또 관련주들을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더진이라든지 헥토 파이낸셜은 또 아마존 관련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SK 하이닉스가 좀 급등이 나타나죠. 또 이 얘기도 또 맞아 떨어졌네요. 상반기는 SK 하이닉스, 하반기에는 삼성전자를 좀 주목해야 된다. 제가 이 얘기를 벌써 연초부터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벌써 15만 원대에서 이제 30만 원 육박하는 모습이 좀 나왔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모건 스탠리 쪽에서 뭐 겨울이 올 것이다. 아주 뭐 따끈따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너무 또 외국계 증권사에 너무 거기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이 HBM이라는 게 굉장히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는 부분 이유가 이 지금 AI 시대에 AI 칩이 중심이 아니고 만약에 이제 메모리가 중심이 되는 그런 시기가 오면 이제 GPU는 이제 도와줄 뿐이고
그 중심이 메모리. 물론 엔비디아는 그런 시대를 바라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메모리 HBM이 상당 부분 굉장히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 맞춤형 HBM4 하반기에 나오죠. 결국에는 처음에 맞춤형 HBM4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HBM이 GPU 역할도 대신할 수 있는 뭐 다 대신하지는 않겠지만 일정 부분 그러면서 HBM 중요성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뭐 앞으로 2, 3년 뒤에 매출이 뭐 90조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잖아요. 영업이익이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압도하게 되면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일단 SK하이닉스는 지금 전 세계 1위 거의 사실상 독보적 지금 HBM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반기 삼성전자가 좀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는 게 일시드램. 이 일시드램이 이 코어 다이가 이제 HBM의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이 일시드램을 붙여가지고 HBM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삼성전자가 여기서 SK하이닉스 마이크로는 1B드램으로 가고 있죠. 근데 삼성은 1C드램, 좀 더 차세대 D램으로 HBM을 제조하는 만큼 잘하면 또 일단 역전할 가능성도 뭐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만약 성능이 좋다라고 하면 그럴 가능성은 적긴 적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만약 어느 정도만 따라와도 엔비디아 퀄콤과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엔비디아 쪽에 뭐 GPU 칩까지 2나노로 수주한다. 그럼 뭐 이 판도어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설계도 하기 때문에 설계 HBM 거기에 파운드리까지도 확보를 하게 되면 아마 SK하이닉스보다 좀 더 전 파괴력이 크지 않을까 그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엑시노스 2500 이 3나노 칩으로 해외 쪽에 수출하는 물량까지 전량 탑재한다. 3나노 수율이 좀 확보가 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P4 공장 이제 공사 재개, P5 공사도 재개한다. 왜 이렇게 공사를 재개하지? 앞으로 좀 물량이 수주가 이뤄졌나? 최근 들어 닌텐도 스위치 2, 엔비디아가 설계한 칩이죠. 삼성전자가 8나노로 약 매출이 1조 이상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가뭄 속의 단비죠. 여기서 수주를 했다는 부분도 좋은 소식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해서 이제 자사주 매입이 들어갔다는 거. 3개월 동안 자사주 매입을 한다. 3분기가 바닥권인가? 마지막인가? 마지막 매집이 들어오네? 11월까지가 아니고 10월 달까지 들어오네? 뭔가 수주량이 좀 빨라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는 반도체 또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앨범알이 좀 부활했죠. 이제까지 리튬 쪽이 그냥 뭐 완전 천정 꼭대기에서부터 해서 반토막. 미국의 앨범알도 리튬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뭐 에코프로가 됐든 리튬 소재 쪽은 뭐 그냥 다 박살이 나 있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 뭐 조선방사는 다 위에 있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쪽이 좀 바닥권에 있는 것 같고 그럼 배터리 쪽을 계속 안 볼까요? 이제 내년도부터 해서는 나트륨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이런 이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들이 속속 지금 출시가 될 예정이거든요. 특히 중국이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나트륨 배터리, 에너지11, 나인테크 자회사가 올해 하반기 본격 양산을 준비하고 있죠. 중국은 82개 되는 기업들이 나트륨 배터리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고작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이 못하고 이 나인테크 자회사가 하반기 양산과 함께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국책과제를 총괄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 나트륨 배터리 쪽을 이끌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앞으로 이 나트륨 배터리가 2030년도 때는 거의 점유율 50%를 육박할 수 있다. 상당 부분의 LFP 배터리를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전망이 이번 주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배터리 쪽도 불타지 않고 저가형 이런 나트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지금 어느 정도 전기차 수요 속도가 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이제 배터리 쪽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배터리 쪽은 그렇고 트럼프 관세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데 트럼프 관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땐 좋은 말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천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그런 좀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분노에 가까운 좀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저는 그렇게 급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지정학적 위치로 버릴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를 버리게 되면 중국과 그리고 북한과 그리고 러시아를 견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거의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일본은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일단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고 경제적인 측면, 뭐 안보 다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선택하면 뭐 이제 방산 그리고 이제 원전 그리고 배터리 반도체
태양광까지 모든 걸 쏟아내게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 투자만 좀 미국에 좀 집중하는 좀 성의만 또 보여준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비교적 좀 쉽게 또 어느 정도 이제 미국과 협상에 잘 끝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시간은 좀 필요하겠죠. 상당 부분 줄다리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8월 달 이후, 더 늦어도 9월 달까지는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게 된다고 하면 역시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과 함께 올해 4분기에는 상당한 3,000포인트 후반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장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예전하고 양상이 틀려요. 제가 이제 항상 현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중요합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아마 주식시장이 작년도하고는 지금 판이하게 틀리거든요. 외인들이 복귀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 이 정책들, 3법 개정도 이제 통과가 되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AI 쪽부터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 계획을 발표한 만큼 아직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을 잘 노리시게 되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위원님이 상반기에는 하이닉스 보자고 하셨는데 어제 정말 30만 닉스를 터치하는 모습도 나타났죠.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다음 주 전략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다음 주 관세 리스크 이제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는 하셨는데 그럼 시청자분들이 어떤 쪽에 집중을 하셔야 될까요? 네, 항상 그 시대의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벌써 한 2021년도 때부터 2025년도 때까지 공명정주 시대가 왔죠. 5년 동안 대상을 지금 거머쥐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제가 2020년도 때부터 해서 그때 당시 이제 코로나 이후 2023년도 때 엔비디아를 찍어드렸었어요. 그리고 2022년도 하반기 때 그때 리튬 관련주를 꼽아드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강원에너지가 막 5배, 6배 뛰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나서 지금 2025년도 때 상반기에 스테이블 코인을 제가 딱 꼽아드렸거든요. 그럼 2025년 하반기가 어떤 게 주도할까? 저는 이 배터리 쪽이 너무 못 갔어요. 전반적으로 다 바닥권에 있는 게 배터리 쪽인데 결국에는 전기차 시대도 올 거고 자율주행 시대도 올 거고 이 리튬 쪽 그리고 나트륨 배터리라든지 전고체 배터리 이런 쪽이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까지 그래서 이런 쪽을 잘 보시면서 특히 반도체는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삼성전자가 못 간다. 그럼 우리나라 코스피 5천까지 못 가요. 갈 가능성이 거의 극히 희박하죠. 오히려 위기가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안 좋아진다는 건 전반적으로 다른 산업도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반도체는 모든 다양한 산업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업종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아마 가게 되면 하반기에 또 이제 반도체, 배터리 쪽이 관세 협상 이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우리나라를 이끌 산업이기 때문에 가장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배터리 쪽 저가 매수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시간인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주식 싹쓸이 금요일도 또 열심히 준비해왔는데요. 일단 이번 주 또 가장 핫했던 업종이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래서 일단 이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주들을 좀 분석을 하려고 제가 오늘 또 가져왔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일단 NHN KCP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NHN KCP가 여기서부터 이제 터닝했어요. 그죠? 이 위치가 항상 중요하죠. 700에서 아래에서 돌파할 거를 찾는다. 여기서 돌파했네요. 700에서. 이 빨간색. 와, 이 722선을 빨간색으로 설정을 해놨는데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제 주식 투자 지금 15년 이상 지금 이제 하면서 이 722선 부근을 찾아내면서 왜 이렇게 중요할까? 3년 동안의 이동 평균선. 그러니까 3이라는 참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위바위보도 3세판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딱 이기면 그러고 나서 아 이겼다. 예. 3년 동안에 뭔가 이 3이라는 숫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 같아요. 주식 투자는 이 722선 3년 동안의 이동평균선 이 부분에 아래에 있을 때가 꼭 기회더라고요. 예. 바닥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건데 이 아래가 바닥권이라는 거죠. 제가 기법상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예. 그래서 이 아래에서 그럼 언제 사야 되느냐? 자사주 매입이 들어옵니다. 예. 자사주 매입이 들어온다는 건 회사에서 주식이 싸니까 주식을 지금 쌀 때 많이 사놓자. 바닥이니까. 회사가 가장 잘할 거 아니에요. 자기 회사는. 예.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 80억이 또 들어왔어요. 뭐 1년, 2년, 3년 전에도 들어왔지만 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네.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돌파하네. 아 이제 좀 회사가 이제 조금씩 이제 좋아지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한가 급등을 해요. 그리고 이제 돌파를 해요. 그러면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과열되잖아요. 그러다가 또 10km 내려오죠. 또 쭉 밑으로 700인선까지. 이게 돌파했다가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핫할 때는 막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그냥 막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흥분해서 이제 쫓아가다가 또 여기까지 내려오면 여기서 또 바닥인데 여기서 또 바닥에서 헤드가면 안 되겠죠. 여기가 이제 마지막 급소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돌파했으면 흥분했다가 이제 다시 한번 쭉 또 내려오면 여기서 이제는 좀 이제 다시 매수권에 또 오는구나. 돌파돼 보면 이 밑으로 또 내려와 봤자 거기는 또 바닥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내려올 때는 여기서는 왔다리 갔다리 할 때는 대부분 다 기회죠.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상반기에 원희골딩스라든지 3,000원대 돌파하고 나서 다 여기까지 왔을 때가 기회였죠. 예. 나인테크도 3,000원대, 4,000원대 뚫었다가 다시 또 3,000원까지 왔잖아요. 예. 그 라인대가 또 기회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강세일봉이 나오는데 중장기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죠, 지금. 중장기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 아직도 중장기는 과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단기는 3일, 4일, 5일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3일 정도 올랐나요? 4일 정도. 그래서 그만큼 단기는 과일권이긴 하지만 중장기는 아직도 월봉이 밑에서부터 막 돌고 있거든요. 바닥에서 이제 막 터닝하고. 그러니까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이번 달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그래서 NH인 KCP 같은 경우도 분명 저기 10,000원 이하 8,000원대에서 자사주 맵이 들어왔거든요. 그 라인대가 귀했던 거죠. 주식의 90% 이상은 뭐다? 수급이다. 제가 맨날 얘기를 해드리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만 알아도 쉬울 것 같아요. 8,000원대에서 샀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확률이 높죠. 19,000원까지. 와, 100% 이상 상승세가 또 나왔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봤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정보인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예요. 723 부근에서 바닥이네요. 여기서. 그죠? 바닥이네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여기서부터 딱 첫 상한가를 들어왔어요. 제가 그날 설명드렸죠. 700엔 돌파하네? 첫 상한가. 원래 그래서 바닥에서 주식은 첫 상한가 칠 때 따라잡아라는 얘기가 있어요. 따라잡아도 안 죽거든요. 상한가를 들어가면. 거기서 밀린다 하더라도 안 죽거든요. 또 추가 매수하면 되니까. 바닥에선. 그래서 지금 대신 이렇게 막 올라오고 나서 이 종목은 여기까지 안 내려왔죠. 돌파하고 나서 2차 상승 판독이 나오고 기간 조정 받고 그리고 또 이제 횡보하고 있어요.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카카오페이도 첫 상한가 들어왔는데 그런 얘기 들었어요. 스테이블코인 대장주는 카카오페이가 찐수혜주입니다. 이거 말고는 그렇게까지 찐수혜주는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안 내려왔다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내려온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좀 리스크가 크잖아요. 고점 대비 거의 뭐 4만 원대까지 박살나는 거니까 고점 대비 여기까지 안 내려오잖아요. 지금 21선을 딱 지켜내 그죠. 이제 경고 종목 지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좀 더 시간은 필요해요. 경고 종목도 지정 해제가 되려면 2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좀 더 7월 달에 기간 조정을 받고 다시 8월 달에 또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말씀드린 대로 저기 700원 돌파할 때 매수 급소였죠. 그래서 역시 카카오페이도 거기서 설명을 드렸고요. 한국정보인증 왜 다 똑같죠? 700에서 여기 뚫었어요. 제가
강추해드렸죠. 예. 한국정보인증 꽂혔습니다. 볼 수밖에 없고 무조건 해야 될 수밖에 없고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50억 다 들어왔죠. 똑같죠. 예.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기업하고 똑같죠. NHN, KCP 그리고 한국정보인증.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점이 형성이 됐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꺾이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해서 최대 주주의 좀 매도 물량이 나와요. 그럼 단기는 꺾일 게 뻔하거든요. 물론 최대 주주가 좀 팔았다라고 해도 다시 가는 경우도 더러 많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로보티지 대표이사부터 시작해서 임원들 다 팔았거든요. 그래도 잭팟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단기 뭔가 좀 돈이 좀 필요할 수도 있죠. 예. 꼭 그 기업이 완전히 뭐 못 갈 것 같아서 팔린다라기보다도 우리가 좀 급할 땐 뭐 차를 사야 될 수도 있고 아파트를 사야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또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데 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좀 애매하죠. 예. 예. 그거는 오직 공명정주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예. 그래서 로보티지도 최대주가 매도했지만 다시 간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정보인증도 저는 왠지 그럴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이제 매수권은 지났잖아요. 여기가 이제 매수권, 바닥권이었죠. 참 721선 돌파하고 다시 돌아갈 때 여기가 이제 두 번째 급소였던 거죠. 파라볼릭. 그리고 여기서 꺾일 때는 하락 기조. 그럼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전 저점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21선 막 돌파하려고 그러죠. 돌파를 하게 되면 파라볼릭 빨갛게 나오면 다시 추가 반등을 노리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전 저점이 깨지면 일단은 뭐 다시 추가 하락에 또 대비하는 전략이 좋겠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매수 급소가 아니고 721선 주식 싹쓸이. 예. 제가 주식 싹쓸이 이름을 지은 이유도요. 그래. 바닥에서 싹쓸이 하자. 이 관점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1개월, 2개월, 이게 3개월 지나도 이렇게 설명드릴 때도 있어요. 거기서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거기는 이제 매매권이고 진짜 바닥 급소는 항상 여기잖아요. 예. 여기서 700인선 부분에서 예. 기회를 노려보자. 예. 굉장히 쉽고 간단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초보 투자자분들도 어렵지 않네? 바닥에서 밀집돼 있네? 벌어진 국면이 아니네? 밀집 국면이네? 그래서 제가 좀 말을 좀 재미있게 맛집에 가자. 밀집 국면은 맛집이고요. 벌어진 국면은 이렇게 면이 좀 풀어져가지고 다 불어가지고 맛도 없어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밀집 국면으로 가자. 거기서는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린다. 예.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헥토파이낸셜. 헥토파이낸셜도 이게 점상한가 나갔죠. 갑자기 돌파면 봐야 되는데 느닷없이 점상한가가 나갔어요. 못 잡잖아요. 500만 주 쌓였거든요. 예. 그러면 돌파하고 나서 다시 반락할 때 봐야죠. 그죠? 여기까지 이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죠. 반락을 하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급등, 또 급등. 근데 다시 위에서부터 이제 꺾이네. 그죠? 그런데 위에서부터 해서 꺾일 때 임원들이 팔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최대주가 팔고 나간 것도 아니에요. 기관들이 좀 받아줬어요. 자사주를. 25,000원대 부분에서 다시 여기까지 오죠. 밑에. 터닝하죠. 예. 십자선 전환 신호할 때 급소했죠. 제가 다시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돌파할 때, 지지받을 때, 십자선 전환 신호할 때, 5일선 회복할 때 급소죠. 그러니까 이 회사의 모회사는 헥토 이노베이션이죠. 자사주 매입 80억 들어오죠. 회장님이 220억 사죠. 예, 그죠? 회사에서 식사로 살치살과 랍스타를 주죠. 취직하고 싶습니다. 랍스타랑 살치살을 먹어야 돼요. 거기 가서. 그만큼 잘 나온다는 거죠. 복지가. 와, 주택담보대출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 같아요. 예, 엄청난 기업인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실적이 견조하죠. 예, 그래서 이런 탄탄한 기업들이 뭔가 지금 무상증자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건 방향은 결정된 거예요. 위로. 무상증자를 왜 하죠? 회사 돈으로? 공짜로 왜 주나? 예, 주식수를 일단 0.5배 주네요. 예, 그만큼 이 헥토파이낸셜 같은 경우도 무상증자를 했다는 건 이제 중장기 방향 위로 잡힌 것 같은데 단기는 여기서 또 급하게 올라가면 경고 종목 재지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또 왔다 갔다 할 좀 필요성은 있죠. 단기간에 한 4, 5일 정도 올랐기 때문에 횡보 기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선 아마 다시 대장주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유일하게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내에서 점상한가가 나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아마존, 메타, 알리익스프레스, 심지어 삼성전자랑도 키오스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카카오도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헥토파이낸셜은 아무래도 증거사 목표주가 45,000원까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시하시면서 오늘은 그러니까
721선 주식 싹쓸이.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린 거예요. 아, 너무 쉽네. 돌파할 때, 지지받을 때, 밀집 국면. 예.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도 바닥 싹쓸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진이 더 있는데 더진은 721선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곡점 여기서 집어들었죠. 그리고 또 여기서 우일선 회복할 때 집어들었고요. 지금은 이제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겹도 좀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무상증자를 대금으로 했다는 거 중장기로 크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존 쪽에 매출 나오면 뭐 2조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진 더 갈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시면서 바닥 찾는 방법을 오늘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상담인데요. 종목은 서울옥션, 매수가는 17,000원, 비중 20% 남겨주셨습니다. 보유한 지 몇 년 되셨대요. 지금 물타기 해서 매수 단가도 낮추신 거라고 하셨는데 오래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좀 올라오는 모습 같은데요. 위원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서울옥션은 솔직히 이제 거의 분석을 자세히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약간 좀 생소한 기업인데 자사주맵이 예전에 들어왔던 걸로 잠깐 기억이 좀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사주맵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 최대 주주가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왔으면 아마 좀 신뢰성을 좀 가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옥션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차트는 좀 바닥권에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 또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바닥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죠. 일단 STU 관련주로 좀 엮여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부터 이제 20개월 이평선 뚫어버리고 중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MACD도 밑에서부터 이제 음전환이 축소되고 있고 완전 꼭대기에서 4만 원대에서부터 꺾였던 거죠. 2021년도. 그래서 지금은 보유 관점이 좀 더 좋아 보이고요. 최근 들어 이전 저점 부근 8,500원대에서 강하게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죠. 8,500원대 단기 지지권, 그리고 12,000원대 부근 단기 저항권, 11,000원대 후반, 700일선 부근이죠. 첨가한 상태에서 만약에 700일선 뚫어버린다, 그럼 좋잖아요. 싹쓸이 기법, 오늘도 말씀드렸잖아요. 밀집 국면 721선 돌파는 본격 상승 전환을 노린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지지선, 저항선 잘 체크해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번에는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고민이세요? 예. 현대건설요. 현대건설, 매수가랑 예. 비중은요? 72,100원에 25%. 72,100원? 혹시 어제 예. 사셨어요? 한 달 됐습니다. 아, 한 달 되셨어요. 예. 네, 딱 어제 종가가 매수가네요. 예, 네, 예. 위원님은 어디까지 보실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예. 도와주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침에 전화 주셔가지고요. 예. 그런데 제가 그렇게 썩 좋은 얘기는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드려야 되니까. 일단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이제 금리나 수혜주죠. 예. 나쁘지는 않는데 주식은 나쁘지 않은 주식을 매수하는 게 아니고 바닥에 있는 주식을 매수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정답은 주식은 없지만 근사치를 찾아가야 되는데 주식의 근사치는 뭐냐면 실적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차트가 바닥권에 있는 게 720선 아래에 있을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법대로 밀집 국면에서 거래량이 늘어날 때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 투자자분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매수하셨냐면 많이 올라왔네? 더 가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을 갖고 매수하시지 않았을까요? 혹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 예. 네,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를 지금부터라도 좀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현대건설이 10만 원 이상 돌파할지도 몰라요. 예.
앞으로 이제 금리 나게 되면 또 건설 업황이 좀 회복되면서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여기서 극명하게 나오죠. 721선 밀집 국면 돌파, 그리고 이 바닥에서 언제죠? 2025년도 4월 달이었네요. 그때는 왜 우리가 못 봤을까요? 그때 봤었어야 되는데. 3만 원대 중반대가 밀집 국면 720선 돌파하는 시점이었네요. 그때는 PBR이 0.5배밖에 안 됐네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대비 절반밖에 안 됐네요. 지금은 PBR 1배까지 올라왔네요. 실적 대비 그때 당시에는 퍼가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한 5, 6배 정도, 6, 7배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퍼가 10배가 넘어갔네요. 통상 퍼가 10배를 기준으로 해서 저평가 매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자산 가치 실적 대비 지금은 저평가 매력도 없고 어느 정도 이제 버블 고평가는 아니고 그냥 적정 주가예요. 그러면 여기서 적정 주가에서 버블을 노리느냐 아니면 다른 또 바닥권에 있는 것들을 해서 이렇게 적정 주가까지 노리느냐 제가 볼 때는 이제 후자가 중요한 거죠. 예. 항상 주식은 더 갈 수 있다 하더라도 더 갈 거를 찾는 게 아니고 바닥을 노린다. 그러면 설사 바닥에서 노리신 분들은 7만 원대에서 증시 돌발적인 상황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막 갑자기 금융위기가 터질 것 같아요. 막 급락을 해요. 그래봤자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예, 그리고 3만 원까지 떨어져봤자 본전이네요. 예,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투자자분들의 마인드가 이렇게 좀 많이 바뀌어주시면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격하다가 성공하면 다행인데 실패하면은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래서 좀 욕심을 좀 어느 정도 버리시면서 그래 나는 이런 것들은 그냥 버려버리고 바닥에 있는 것들을 또 새롭게 한번 찾아볼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시면 좀 더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뭐 나쁘지는 않잖아요. 건설업종. 보유지만 보유하시다가 69,000원 지지권 참고하시는 상태에서 8만 원대 중반대를 단기 저항권으로 보시고 이 고점 뚫어버리면 추가 반등도 노려볼 수 있고 그 뒤에는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겠고 69,000원대 딱 지지권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69,000원 지지선 체크해 두시고 대응 잘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님.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도 바로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아, 네. 제가 그 파라다이스를 산지가, 네. 산지가 한 3년 정도 넘었거든요. 오,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예, 매수가를 많이 단가를 떨어뜨려서 19,500원으로 만들었는데요.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거짐 한 3, 4년을 기다려가지고 이제 거짐 올라오기는 왔는데, 제가 매수가가 19,500원 정도 되는데 19,500원까지 기다려서 팔아야 될지 아니면 그 안에 손해를 보고라도 그 안에 매도를 해야 할지 그게 궁금해서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전화 정말 잘 주셨어요. 보유하신 지 지금 3년이 넘으셨고 추가 매수 하시면서 단가 낮췄는데 이제 매수가 근처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위원님 다행이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예, 제가 자세히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침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식은 항상 바닥을 찾는 건데 이 파라다이스 호텔 혹시 인천에 가보셨나요? 인천에 가보시게 되면 네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수영장 시설부터 해서 가족 단위로 이제 시설들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예전에 가봤던 걸 기억이 나는데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데 이 회사의 호텔 컨디션도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 청결하고 잘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그만큼 항상 실생활 속에서 많이 느껴보다 보면 그 주식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별로일까?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매수할 때 자기가 좀 잘 알고 있는 분야 쪽을 또 매수하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라다이스는 대신 카지노 업체잖아요. 또 카지노. 네네. 그래서 이제 해외 쪽에 관광객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중국 쪽의 관광객들도 또 많이 유치가 되면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실질적으로 실적이 막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대신 당장 올해 예상 실적 대비는 얼추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저평가 매력은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욕심을 안 부리게 되면 여기서 증시 흐름이 하반기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2017년도 때 가장 좋을 때 28,000원까지도 갔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욕심을 부리면 2만 원 중반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우리는 그래서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면 원래는 지금 3년 가까이 갖고 계셨다고 하는데 원래는 최근 들어 2025년도 6월 달 있죠. 720선 밀집 국면.
새롭게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올라갈 것 같았거든요. 그죠? 누가 봐도. 그런데 여기서 돌파할 때 봤었어야 돼요. 만약에 좀 더 일찍 봤다. 그럼 올해 1월 달에 봤었어야죠. 예. 저는 이미 올해 1월 달, 작년 12월 달에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인생 역전 기회를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게인 2000년도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뭐 언론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저는 7개월 전부터 이미 제가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권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대신 단기 지지권은 여기서 이제 종고점을 뚫었으면 15,000원대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월봉 차트를 보면 아직도 MACD가 이제 막 빨갛게 나오기 직전 상태이기 때문에 밀집 국면에서 아직 그렇게 과할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여주고 갖고 있다가 2014년도 때 4만 원까지 올라갔네요. 예. 갈 것 같아요. 차트 보고 있으면. 그래서 보유주만 보유권으로 가다가 어디까지 뭐 꼭 봐야 된다 이거 미리 알 수는 없어요. 지금은 이제 적정 주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진짜 많이 크게 본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28,000원 거기가 이제 강력한 저항권이에요. 그 라인 때까지 한번 바라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정말 오래 기다리신 만큼 꼭 기다리셨다가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위원님의 종목들도 빠르게 AS 받아볼게요. 첫 번째로 강원에너지입니다. 지난주 포착주고요. 월요일에 19% 급등이 바로 나왔습니다. 어제는 음봉 마감이네요. 위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예, 강원에너지가 지금 시간에서 또 급등을 했거든요. 예. 제가 지난주 꽂혔다 그랬죠. 완전 꽂혔다 그랬죠. 예, 강원에너지가 SMR, 올해 차세대 SMR 지금 핵심 부품을 미 프로젝트 이제 설비를 공급 진행 중에 있는 것 같고요. 거의 리튬 가격이 이제 요즘에 들썩거리거든요. 예. 리튬, 수산화 리튬 관련주로 또 엮여 있고요. 이미 2023년도 때 수산화 리튬으로 5배, 6배 가까이 올라갔던 기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리튬 말고도 차세대 SMR, 그리고 내년도에 국내 최대 연구 자석, 히토류, 이쪽의 공장 증설과 함께 3가지의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거든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원래 첫 5일선 회복할 때 봤었어야죠. 2025년 7월 3일 날. 그때부터 해서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200일선 뚫었으면 이제 721선 14,000원. 그러니까 월봉 차트를 봐도 이제 밑에서부터 돌아가고 있거든요. 밑에서부터. 앞으로 핫해질 게 분명히 히토류예요. 중국이 지금 히토류 갖고 미국을 굴복시키고 있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분야 쪽에 하나거든요. SMR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에너지원 차세대 핵심 원전, 이 SMR이 앞으로 차세대 에너지로 가장 중심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기에 리튬도 역시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오면 또 리튬 가격이 또 들썩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3가지를 갖고 있죠. 뭐 강력합니다. 최소한 14,000원까지 바라보겠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위원님이 꽂힌 종목 강원에너지였고요. 두 번째 종목 AD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종목도 이번 주에 진입을 했는데요. 한 주 동안의 2자릿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차트도 계속 고점을 높이는 모습이네요. 예, 제가 잠깐 바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D테크놀로지 바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720선 돌파했잖아요. 예. 밀집 국면이잖아요. 오늘 밀집 국면 720선 돌파, 주식 싹쓸이 기법 계속 얘기를 하죠. 반복적으로. 이렇게 너무 편하잖아요. 자사주 매입이 19,700원대에 들어왔네요. 자사주 매입, 주포 세력들 최대 주주가 매집을 했네. 주식이 싸다라고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제 막 20개월 평선 뚫기 직전, 파라볼릭 양전환 전환되기 직전이죠. 월봉 상단 추세가 5만 원대가 있잖아요. 차트 끝내줍니다. 다음 주 한번 저는 이정회장 판결이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3심 판결에 나오는데 삼성 파운드리 이나노 거기 ARM하고 긴밀히 협력한다. 스타게이트 수혜 독보적인 수혜 플러스 리벨리온 쪽에도 칩넷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우리가 4x4를 기억하시게 되면 제가 강조해드렸던 기업이잖아요. 그 기업 필요해서 AI에 픽셀 솔루션 탑재한다라고 하니까 줄점 상가 랠리 나갔죠. 그런데 이 회사가 리벨리온의 칩에 칩넷을 탑재한다. 와, 필요해서 AI보다는 저는 더 강력한 것 같은데요. 리벨리온은 부각되지 않을 수가 없는 기업이다. 우리나라 KT, SKT의 데이터 센터에 칩을 이제 NPU로 공급하는 기업이고 앞으로 광주 데이터 센터 쪽에도 접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리벨리온 수혜주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재료가 너무 많습니다. 올해 자율주행 칩 양산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 뒤에 또 설명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또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이어서 더즌도 체크를 해볼게요. 우리가 3,000원대에 진입을 했는데 이번 주 목요일에 상한가도 터치하면서 6,800원까지 올랐습니다. 82% 시세 나왔고요. 아까 위원님이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더즌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네. 더즌 같은 경우 최대 주주 물량이 1년 동안 보유일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팔 수 없다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당장 끝나기가 어렵다는 거라고 저는 의미를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5,500원대가 단기 지지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고점을 뚫었으면 그 라인대가 지지권. 대신 경고정보 지정 예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또 2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7월 이제 말까지는 어느 정도 제한적 반등 반락 이후에 아마 7월 말 이후에 다시 추가적인 본격 반등을 또 다시 8월 달 이후에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5,500원대만 일단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헥토 파이낸셜도 AS 받아보겠습니다. 진입하고 일주일 만에 34% 올랐고요. 조금 쉬다가 이번 주에 다시 드라이브를 제대로 걸었네요. 한 주 동안에만 31% 급등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나 봐요, 위원님. 이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가 바로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벌써 상한가 상승 이상 나왔는데요. 돌파 720선 그리고 딱 십자선 전환 신호 나올 때가 2025년도 7월 4일 날이었죠. 근데 거기가 매수 급소였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전고점 32,000원대가 단기 저항권이고요. 예. 그래서 이 라인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증거사 목표 주가도 45,000원, 주식 싹쓸이 목표 주가도 4만 원 중후반 혹은 5만 원. 여기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지지권은 이제 21선 돌파했으면 25,000원대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점진적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4만 원 중반 그 이상까지 바라보신다고 짚어주셨고요. 다음 종목 미래에셋증권도 보겠습니다. 핫한 증권주 우리는 6월 2일에 진입을 했고 한 달도 안 돼서 60%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좀 쉬어가다가 이번 주에 또 13% 한 주 동안의 반등이 나왔네요. 예, 지금 미래에셋증권 최대주주 계열사에서 21,500원대에서 280억 장내 매수가 5일에 걸쳐서 들어왔거든요. 왜 최대주주는 21,500원대에서 280억을 왜 7월 달에 갑자기 막 살까요? 예. 저희는 지금 몇 월 달이죠? 6월 달이죠? 예. 저희는 6월 달에 봤거든요. 6월 달에 6월 2일 날 제가 강추해 드렸잖아요. 예. 제가 더 빠른데요. 예. 그래서 그만큼 이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가 차트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280억 산다는 건 점진적 추가 반등을 분명히 노렸겠죠. 총 올해만 480억 가까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사롭지 않아요. 스페이스X에 대규모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잭팟이 터져 있나? 지금 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가상자산 전담부서도 설립했기 때문에 뭐 거의 지금은 강력 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19,000원대만 지키시면서 추가 반등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 보니까 아까 전에 은하님이 강의 시간에 종목들 매수 타점 보여주시는데 진작부터 이 방송 시청할 걸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직 늦지 않은 그런 종목들 지금부터 새로운 종목 5개 공개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위원님? 제가 이 종목을 네. 처음 설명드린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삼성전자를 갖고 왔습니다. 예. SK하이닉스 상반기에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설명은 했죠. 거의 100%가 상승한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지금 바닥권에 있어요. 700선 부분. 그런데 상승 징후들이 자꾸 나와요. P4, P5 공사를 재개한다? 공사를 왜 갑자기 막 증설하죠? 차세대 디램 뭔가 이제 수요를 확보했나? 갑자기 이제 1C 디램 수요를 확보했다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그러면서 지금 갤럭시 Z 플립 7에 저도 갤럭시 Z 플립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앞으로도 바꿀 생각인데 편해요. 그런데 일단 2500에 엑시너스 2500을 이번에 이 전량으로 탑재를 해요. Z 플립 7에 3나노 칩으로 양산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율이 확보가 됐나? 3나노가 확보됐으면 다른 고객사도 유치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 닌텐도 스위치 2도 8나노로 수주를 했거든요. 매출 1조 이상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결정적인 건 주식에보다 90% 이상은 수급이다. 자사주 매입을 10조 가까이를 올해 10월 달에 끝나네. 이제 자사주 매입을 왜 끝나나? 매집을 왜 끝내려고 하지? 올해 4분기에는 뭔가 재료가 있나? HBM4, 2나노, 지금 엔비디아, AMD, GPU 수주도 지금 준비를 자꾸 퀄테스트 진행한다 얘기들이 나오죠. 퀄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뭔가 수급적인 측면, 재료적인 측면, 실질적으로 공사를 재개하는 측면, 삼성전자는 여기서 만약에 이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에 수주를 하게 되면 판이 달려지겠구나, 판이. 앞으로 배터리부터 해서 바이오부터 해서 모두 다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빠르게 7만전자, 8만전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빠르게 두 번째 종목도 알려주실까요?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에코프로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려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배터리 쪽인 대장이 뭐죠? 소재 쪽 에코프로죠. 우리가 2022년도 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저는 에코프로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배터리 소재 쪽 좀 믿고 볼 만한 에코프로 BM이
나트륨 배터리 양극재도 중국을 뛰어넘는 기술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기 때문에 잘 주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망주는 에코프로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력하시는 종목 어떤 걸까요? 코칩 이 종목 설명 들어보려고요. 대표이사 장내 매수, 자사주 매입이 다 들어왔는데 지금 뭐 교회까지 증여한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네. 근데 이 기업이 스타게이트 수혜주죠. 스타게이트 수혜주. 스타게이트 수혜주 관점에서도 일단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건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초소형 2차 전지 기술을 확보했다. 종고체 배터리까지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지금 바닥에서 이제 주포 세력들이 들어와서 앞으로 스타게이트 얘기가 이제 하반기에 이슈를 좀 주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뭔가 상반기 스테이블 코인 스치면 날아갔죠. 하반기에는 만약에 이종 회장님 판결 끝나고 이번 주 목요일 날이죠. 향후에 뭔가 스타게이트 얘기가 나오면 스치면 또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스타게이트 관련주들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스타게이트 수혜주 코칩이 오늘의 세 번째 종목이었고요. 네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야, 이 종목 이번 주 대형호재 나온 것 같아요. 예. 대형호재가 나온 기업이에요. 네. 이 칩셋 미디어인데요. 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가 이미 1년, 2년 전에 무상증자를 끝내놨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작년 하반기에 120억에서 130억 매집이 끝났어요. 자사주 매입이 끝났네, 무증이 끝났네. 아,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 끝났구나.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갈 일만 남은 거죠. 그럼 언제 가느냐? 올해 3분기 중으로 세계 최초로 퀄컴, 구글, 그리고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든 전자기기에 이 비디오 코덱 IP를 공급을 준비 중에 있다. 앞으로 비디오 AI, 동영상 AI 시대가 가장 줄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와요. 이제 문자나 AI 뭐 이런 쪽, 챗 GPT 이쪽도 있지만 이제 동영상 비디오 AI 쪽이 줄을 이루지 않을까. 이쪽이 되면 앞으로 HBM 용량도 1000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GPU 용량도, GPU 같은 경우도 개수가 수배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 세계 최초로 영상 전용 NPU IP를 확보한 기업이거든요.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방향은 위로 잡은 것 같습니다. 대형호재 나온 만큼 지금 밀집 국면 정벨 초기거든요. 저가 매수기에만 노리면서 3분기 대형호재 한번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대형 호재가 나온 칩셋 미디어 저가 매수 공략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뭘까요? 예, 제가 오늘 이거를 준비하려고 간단하게 아까 설명드렸나요? AD 테크놀로지죠. 이 AD 테크놀로지는 일단 가장 하반기 제가 핫해질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분명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퀄을 통과해서 수주를 하는 거, 턴키 수주. 그러면 2나노 수주를 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수주를 한다고 하면 지금 퀄 테스트 진행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리벨리온이 우리나라 SK, KT 쪽에 NPU를 이제 공급하는 기업인데 리벨리온의 이 리벨이라는 칩에 이 칩넷 기술을 이제 공급을 하거든요. 네. ARM의 IP를 갖고 ARM이랑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기업이죠. 국내 유일의 토탈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그럼 스타게이트라는 또 얘기도 나와요. 거기에 자율주행 칩 이제 올해부터 해서 5난으로 1조 4천억 규모의 자율주행 칩 양산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들어갈 예정이다 보니까 역시 이 종목이 앞으로 스타게이트, 리벨리온 핵심 수혜주 관점에서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올해 하반기 또 급등 혹은 한번 상한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흐름이 좋았던 종목이네요. AD 테크놀로지 다음 주 기대해 보면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아쉬우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원님? 예, 화면 보시게 되면 또 노란톡이 나가죠. M10W 1분기 대상, 상반기 베스트까지 5월 석권했는데요. 지금 5년 동안 지금 전체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꼭 지금 노란톡도 들어오시고 그리고 지금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 지금 9시부터 진행하니까 8시 50분 이후에 진행하니까 바로 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아마 올해 하반기 특히 저는 4분기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금리 나게 되면 유동성 장세가 올 수 있거든요. 부동산 투기 말고 열심히 주식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지우 위원 4년 연속 대상의 1분기는 단독 대상, 또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까지 상을 모두 다 싹쓸이했습니다. 정말 정지우 시대가 왔죠. 이런 흐름에 나도 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나가고 있는 소통 창구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후에 공개 방송까지도 오늘 알찬 내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두 자릿수 한 주 동안에 급등한 종목들 2개나 있었고 상한가 터치 나온 종목들도 다 확인을 하셨죠. 이런 종목 부럽다 하시는 분들 모두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잠시 쉬었다가 9시에 공개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하반기 돈 벌고 싶으신 분들 상반기 가장 잘한 베스트 어드바이저와 함께 하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